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사실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이거를 항의하면서 자제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정 전 실장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 보란 듯이 다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였습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포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순하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대표 주변에 있어 보니까 선거법 위반, 2018년 얘기하는 것 같은 당시 재판을 받을 때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동원하더라. 이재명 대표 측이. 혼자 법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다. 겁이 많다. 팩트와 주장이 좀 의견이 좀 섞여 있는데 일단 겁이 많아서 사람을 동원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유 전 본부장이 했네요. 예, 이 유동규 씨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 인사인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얘기가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2010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 선거법 문제로 기소가 됐는데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공판을 받는데 직원을 데리고 오라든지 사람을 동원하라고 했다. 정진상 씨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자신이 10명인가 12명인가를 데리고 갔는데 직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언론 표적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재명 대표는 혼자 법원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다. 무서워하는 것 같다. 겁이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특히 성남 FC 후원금 의혹 때 검찰 수사 받을 때 꽤 40명이 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같이 가면서 다 같이 방탄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 얘기도 했는데 이걸 정진상 전 실장한테 연락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동원하라. 혹은 김모 비서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모 비서관은 또 잘했다는 평가까지 했다.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조잡해요.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씨와 의정자를 맺고 3명이서 의기투합했다고 하는데 아니 법원 재판 갈 때 좀 따라가라고 얘기했다고 저런 것들을 유튜브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정에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자백하고 있고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일단 굉장히 혼란과 피로감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유원홀딩스 통해서 32억 원을 받고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떠들 수 있을 정도면 저분이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저는 지금은 본인이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때다. 유튜브에서 나와서 저렇게 희희낙낙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일방 주장이고 특히 사람 동원하더라 사람을 동원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겁이 많다라는 건 주관적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리 법원에서 재판부가 유튜브 자제하라라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더라도 좀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유 전 본부장.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그건 좀 저만 읽어볼게요. 유 전 본부장은 도원결의 얘기도 계속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걸 중계방송하듯이 다룰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재판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더라 혹은 겁이 많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 개인적인 주장이 이것과도 좀 연동이 될 수 있어서요. 왜냐하면 3월 3일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인데
지금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피고인 신문이 된 거잖아요. 이 재판에 따르면. 지금 이제 일단 겁이 많다는 거 한 말씀 드리고 요걸 이렇게 논평하면요. 제가 여기 본 사람 중에요. 도망간 사람 저는 많이 봤는데요. 벌금 예상되는데 도망간 사람 처음 봤어요. 보통 이게 징역 뭐 10년 뭐 큰 죄를 지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2번 도망치는데 한 번은 이제 검사 자격 사칭 벌금 154원이에요. 그다음에 특수공방에도 벌금 501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벌금 정도 나오는데 도망을 간다? 이거는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게 겁이 진짜 많다.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자, 물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자서전과 과거 그 사례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겁이 많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 선거법 이 재판이 저는 제일 중요한 재판으로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국회의원도 이게 무효가 되고 당 대표도 안 돼요. 왜? 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00 몇십억의 돈을 다시 이게 민주당이 국고력에 재환수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인데 예.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제는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선거법 재판은 1심이 6개월, 그다음에 2심, 3심이 3개월씩 신속한 거예요. 이제까지 재판부 보면 조국 교수 재판이나 윤미향 의원 재판 보면 2년, 3년 걸렸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걸 되풀이하지 않겠다.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신속화하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매주 3번을 저는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아마 이제 원칙대로 결과가 상당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혐의는 이제 2개죠. 결국 이제 김문기 씨 고 모른다. 이 부분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폭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 보고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백현동의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저는 유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이렇게 뭐 보는 이것도 예단할 이유는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예.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고 예. 최근에 40군데 압수하면서 예. 김인섭 씨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저는 2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둘 다 유죄가 된다면요. 예. 형량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100만 원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혐의도 2개지만 또 이게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예. 제가 보기에 유죄 가능성이나 형량은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네, 오늘 서 변호사께서 전반적으로 좀 단언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중간중간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하신다면요. 일단 서 변호사님이 너무 단언을 하셔서 그 부분만 얘기를 드리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만 이제까지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상당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한국식품연구원 일대 4단계 용도 변경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이 돈을 많이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은 국가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인에게 돈을 용도병을 통해서 매각대금을 올려준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반면 검찰에서는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을 그래서 이 뭐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답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했겠죠, 검찰은.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예측근이라면 또 한 명의 과거 측근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본인 관련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증언이 나왔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을 때 법인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큰 이 쌍방울과 대북송금 의혹의 흐름으로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과 이런 것까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공직 생활을 했다. 뭐 법인카드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운전기사 차량 다 제공받고 그러면 결국 쌍방울과 뭐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의 신뢰성, 진술의 신뢰성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깨는 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쌍방울과의 저 관계가 저런 식으로 아주 밀접하고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대북 송금 관련한 부분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만으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측근들 얘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묶어서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